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12일 수요일 장마감 후에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지수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케미칼과 바이오사이언스도 연일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코로나 이전 가격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지수를 먼저 보면은, 일단 일본 기준으로 보면 아직은 더 떨어져도 사실은 무방한 현재 수준입니다. 떨어지라고 제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 고사를 지내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주봉으로 보더라도 주봉 기준 볼리저 밴드 하단을 돌파했다가 반등했는데, 이제 이게 개별 종목으로 보면 반등했으면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올라가야 할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버티면 결국에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옵니다. 금주에 2250 요렇게까지, 그러니까 전주 9월 26일 2260포인트 이상으로 만약에 반등을 줘서 상승으로 마감한다라고 하면 코스피가 그래도 2300이나 2500 사이 이제 박스피를 형성하면서 요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보게 되시면은 2018년도 가장 고점이었던 이 수준 2300에서 2500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버티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하락으로 2000 초반 혹은 1900까지도 1900대 1900 후반이겠죠. 2000 초반에서 1900 후반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국내 증시 예탁금도 계속 줄고 있고, 그 다음에 예적금의 금리가 6%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면서 대출 금리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는 잘 받아봐야 현재 지금 새로 신규 계약하면 5점 후반, 신용도가 7, 800 이상이신 분들은 한 5.5, 6 정도 받겠지만, 그 미만인 경우에는 제2금융권이나 10%는 훌쩍 넘는 그런 현재 상태입니다. 그런 고금리 시대에서 주식으로 수익을 벌 수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예적금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스피는 그나마 조금 버티고 있습니다만,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야 할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한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코로나 바로 직전까지도 그런 모습, 코로나가 저희가 1월 말 정도에 터졌으니까요. 코로나가 1월 말 정도에 터졌으니까 2월달 주가와 동등한 수준입니다. 네.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늘어날 때 수준과 거의 동등한 수준이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코스닥은 100% 추가적인 하락으로 600 초반대까지 앞으로 한 5% 정도, 5%에서 3%에서 5% 이상은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당연히 성장주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고금리 시대에 지금 현재 이자 비용도 감당할 수 없는 기업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현재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SK케미칼 그런 것과 별개로 SK케미칼은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봉 기준 볼리저 밴드 하단을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기준으로는 오늘 물론 시가 대비 상승으로 끝났습니다만, 어쨌든 사실은 다른 지수 종목들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볼리저 밴드 하단 밑에서 지금 현재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85,000원이 마지막 신저가일 줄 알았습니다만 8만원까지 떨어졌고요. 결국에 지금 현재 요 구간 9만원대 2020년 6월달 상승하고 나서 조금 거래량이 있었던 이 구간은 이미 깨졌고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요 구간이 깨진 거거든요. 요 구간 9만원 보면은 사실 요 구간 요렇게 완만하게 올랐던 이 구간들이 깨진 거고, 그럼 결국에 이제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요 구간이 깨진 거기 때문에 요 구간이 깨진 거기 때문에 그 다음 구간은 사실은 6만원입니다. 6만원대까지 빠지는데 딱 20% 정도 필요하거든요. 6만원대까지 빠질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6만원까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3Q 실적, 자,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HMM이나 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어닝 컨센서스 하회하는 수준보다 덜 빠진다라고 하면은 뭐 나이스하지만 SK케미칼의 한정에서는 별도 영업이익으로는 무조건 별도 기준으로는 매출이 늘어나야 됩니다. 매출이 늘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면 친환경 관련주로서 뭐 이렇게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업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뭐 판관비가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물류 비용이 증가한다던가 원자재 가격이 인상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감소할 수 있으나 매출액이 감소한다라고 하면은 SK케미칼이 현재 내세우고 있는 친환경, 뭐 플라스틱, 뭐 미래, 뭐 탄소 중립 이런 거 다 거짓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분기 배출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그럼에도 주가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종목이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다음에는 뭐 내가 손실이 마이너스 60%건 70%건 손절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오늘 뭐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외국인만 매도를 했고요. 뭐 금융투자, 그다음에 뭐 연기금 큰 움직임 없었고, 당연히 이 외국인의 그 매도는 대부분 공매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고요. 대차장고도 다시 100만 주를 돌파했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소폭 감소했습니다만 100만 주를 다시 돌파한 상황입니다.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노무라 지금 보게 되시면은 요 합이 거의 15,000주 되거든요. 그만큼 그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15,208주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결국에는 메릴린치나 최소한 골드만삭스는 공매도다. 근데 지금 보게 되시면 사실 JP모건과 모건스탠리도 최근에 매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은 매수를 했다. 심지어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커버링을 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최근에 매수를 많이 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외국계 증권사들 이 입장에서도 서로 스탠스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뉴스 같은 경우에 SK 플라즈마는 SK 디스커버리 쪽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논외로 하고요. 뭐 디스커버리 의약품 수출 확대, 미리 수성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요것도 뭐 SK케미칼 관점으로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SK케미칼은 3분기 실적이 매우 중요하고 3분기 실적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실적이 빠질 거기 때문에 별도 기준으로 실적이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 암흑의 터널이 길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그 테마를 형성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SK케미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성장 전략 구체화 필요 요런 내용들은 제가 이미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뭐 이제 와서 사실은 뭐 증권사에서 보고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부끄러운 그런 코멘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2023년 스카이코비언은 개발도상국 향 수출은 유효하지만 코로나19 백신 매출 추정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제안한 CMO 사업, 폐렴구금 백신 개발, 뭐 인오가닉 사업 등의 구체적인 실현 계획, 계약 및 투자 실적 통해 의지를 보여줄 때라고 말했다. 위해주 한국투자연구원은 이 직업이죠. 네, 요 내용이. 근데 저는 직업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미 작년에 했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뭐 잘났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런 보고서는 충분히 작년부터 올해 초부터 뭐 이렇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게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상승을 했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상승을 했는데 사실은 상승의 이유는 특별히 보이진 않습니다. 뭐 노바백스가 올랐죠. 최근에 며칠 한 3일 정도 노바백스가 바닥 16불에서 올랐습니다. 뭐 지금 보게 되시면은 노바백스가 그 다른 어떤 CMO 업체와 계약을 해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바백스가 사실 올랐던 이유는 그 해외 뉴스를 보더라도 마땅한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뭐 백신주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간 것도 아니고
모더나나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있었고 노바백스만 올라갔는데요. 노바백스가 아무래도 뭐 단기 매도들은 뭐 단기 기술적 반등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뭐 해봅니다만, 어쨌든 뭐 크게 최근 3일 동안 한 10% 이상 15% 이상 올랐던 부분이 있어서 영향이 있다라고 추정할 뿐이지, 사실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승한 이유는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오른 이유, 결국에 외인이 매수했고 기관도 매수했다는 이유, 그 하나, 수급 하나 이유인데요. 공매도 같은 경우는 보면은 많이 줄었습니다. 33,000주. 그리고 증권사들 항목을 보게 되면은 이 뭐 특별한 외국계 증권사들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뭐 그래서 일단은 뭐 외국계 증권사의 공매도 숏 커버링으로 인한 외인의 매수라기보다는 그냥 외국인의 매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만 주 중에서 금투가 2만 주, 사모펀드가 5만 주인데 연기금의 사실은 매수를 저는 오히려 좀 더 포커스를 봐야 될 것 같고, 투자 신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기성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크게 의미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일본 기준으로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을 돌파하지 않고 버텨냈습니다. 자, 버텨냈다라고 하면은 오늘 미국장이 최소한 보합 아니면 소폭 상승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7,000원, 78,000원까지 금주의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내일 반등이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주 주봉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 하단 위에서 마감하는 약 77,000원, 딱 아니면은 뭐 베스트라고 하면 8만원 돌파해서 마감한다라고 하면 SK바이오사이언스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결국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조건부, 그러니까 A라는 어떤 기준이 성립되면 상승한다, A라는 기준이 성립하지 못하면 하락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최근에는 이 미국 지수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시면 나스닥 선물이 지금 거의 100포인트, 그러니까 1%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에 뭐 본장이 돼 봐야 알겠지만 영국 영란은행의 그런 그 채권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본장이 되어 봐야 아는 거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미국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내일 반드시 77,000원대의 상승을 가져와야 합니다. 77,000원대의 상승은 사실은 한 7, 8% 정도 상승을 가져오는 건데요. 금일도 거의 6% 가까운 상승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틀간의 상승으로 77,000원 회복을 기대해 봄직합니다. 뭐 어떻게 이틀 만에 아무런 이슈 없이 그렇게 오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뭐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덜 빠졌는데 덜 빠진 이유가 없어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2%의 상승을 가져왔거든요. 바닥 대비 지금 10% 올랐습니다. 왜 올랐냐? 결국에는 기관이 사고 있어요. 연기금이 지금 미친듯이 사고 있네요.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최근에 처음 봤는데 연기금이 이 80만원짜리를 10,000주씩 사고 있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네,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도 뭐 들쑥날쑥하고는 있습니다만 연기금이 한 달간 순매수입니다. 자, 그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연기금이 매도세이죠.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현재 연기금, 단일 투자자, 기관 투자자로서는 최대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연기금의 매수, 혹은 뭐 외인의 매수가 필요로 한데, 결국에 지금 한 달간 외인의 50만 주를 매수했지만 9월 12일 주가 대비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주가의 움직임은 연기금이 필요하다. 연기금이 가장 보여주는 그 기업은 LG에너지솔루션이죠. 네, LG에너지솔루션은 사실은 제가 옛날에 청약을 받아가지고 그 첫날 시장가로 바로 매도해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얼마에 팔았냐면요. 제가 아마 59만 6천원 정도에 팔았습니다. 네, 59만 6천원에 팔았는데요. 연기금이 한 이 시점, 뭐 3월이었나요? 아니면 22년 7월이었나요? 이 시점부터 미친듯이 매수하기 시작하더니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뭐 이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해서 존버했던 분들은 어느 정도 손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그 하락의 하방이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매수의 이유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연기금이 처음부터 지분이 없었기 때문에 지분을 패시브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2차전지 쪽에 대한 비전을 뭐 밝게 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결국에 바이오 산업도 연기금이 우리나라 기업으로서 어떤 이 지지를 하기 위해서 충분히 매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코로나19 백신만으로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어떤 종합적인 바이오 기업으로서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에 CMO, 코로나19 관련된 그 CMO 말고 다른 위탁 생산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mRNA 플랫폼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공격적인 마케팅, 아니면은 공격적인 연구 개발, 아니면은 M&A,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에 지금 미국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조금 안도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본장 끝나고 내일 아침 돼봐야 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가 한 장 끝나자마자 한 4시쯤 영상을 올릴 거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